어휴, 얘야. 이제는 정말 힘들어. 엄마 주머니도 텅 비었단다. 어떻게든 혼자 일어서 봐야 해. 박순심 60대.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등 굽은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사업을 번번이 말아먹은 정우는 사채업자들한테 몰려 지쳐 있었죠. 그런 그에게 유일했던 희망인 엄마마저 등을 돌려버리니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답니다. 엄마는 평생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 먹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몰랐어요. 그 순간 엄마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바로 그 낡은 골목 끝에 오래된 작은 중국집이었답니다. 박순심은 평생 소원이던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10,000원을 쓰며 아들과의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박순심의 오래된 수첩 속에는 그녀가 평생 모아온 수백 가지 레시피가 있었고 그 아들의 성공을 위해 힘겹게 남긴 마지막 유산도 함께였어요. 이제 정우는 엄마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남긴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하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실 거예요. 낡고 비좁은 식당 주방에서 박순심은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 더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며 물기가 가득한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허우, 참, 오늘도 이 인생이 여전하네. 순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희미한 등불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비닐 코팅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지만 순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펼쳐진 수첩 안에는 순심이 평생을 바쳐 모은 수백 가지 독창적인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맛은 대체 뭐야? 이상해.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먹니? 과거의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대를 앞선 요리라며 손님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순심은 수첩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작게 짜장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조심히 더듬으며 순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사드릴게. 어린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정우는 순심의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엄마는 늘 나만 못 믿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어젯밤 정우의 원망 섞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잇따른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정우는 순심히 자신을 믿지 않는다며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사채업자들. 순심은 재빨리 불을 끄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를 찾아온 그들을 피해 낯선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허름한 중국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응 반점이라고 삐뚤어지게 걸린 간판이 있었습니다. 순심은 망설이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짜장면 하나요. 순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한마디였죠. 낡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며 순심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구겨져서 색이 바랜 그 돈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가 고등학생 시절 아르바이트에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드린 용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요. 제 첫 월급이에요.
그때 정우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심이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간직해온 이유였습니다. 짜장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진한 춘장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순심이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올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 대신 먹는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으악!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지며 바닥에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순심이 테이블에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중국집 할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119예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그 시각 정우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엄마에게 냉대받은 서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에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정우가 중얼거리며 걷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야, 어디 보고 걸어?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야, 어서 병원으로 와. 엄마가 위독해. 형 정민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순심은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홀로 떠나간 엄마. 그리고 그 진심을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가 엄마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난날 엄마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철없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흘 뒤 순심의 장례식장은 예상과 달리 썰렁했습니다. 평생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정작 마지막 길에는 손에 꼽을 만한 조문객들만이 와 있었죠.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유일하게 왕래하던 순심의 시누이 김영숙만이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정우 곁에 다가와 건성으로 어깨를 토닥였죠. 정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위로보다는 다른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정우야, 엄마가 뭔가 남겨놓은 건 없니? 생전에 아들 걱정에 악착같이 살아오셨잖아. 정우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그냥 혹시 비상금이나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엄마가 워낙 알뜰하셨으니까. 영숙이 슬쩍 순심의 낡은 가방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맞다. 엄마가 늘 들고 다니시던 수첩 있잖아. 그 낡은 비닐 코팅된 거 말이야. 그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할 텐데. 영숙이 가방 안을 뒤적거리더니 겉보기엔 평범한 비닐 코팅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게 대단한 재산이겠어? 그냥 레시피 메모나 적어놓은 거겠지. 영숙이 수첩을 대충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우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야야, 나쁜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가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뭔가 준비해 두셨을 수도 있잖아.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정우야, 솔직히 말해. 엄마가 숨겨둔 돈 있지? 고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심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엄마 걱정에 잠 못 이뤄가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뭔가 나와야 할 거 아냐? 친척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재산 다툼이 시작되며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순심의 낡은 가게 열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가게부터 가서 확인해 보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정우가 막으려 했지만 영숙은 이미 친척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었죠. 가게에 도착한 영숙이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 비상금이라도 숨겨놨을 텐데. 한참을 헤맨 영숙이 다시 순심의 가방으로 돌아와 그 비닐 코팅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낡은 수첩이 뭐가 대수라고. 영숙이 수첩을 대충 훑어보더니 실망한 듯 식당 선반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냥 요리 메모나 적어놓은 거잖아. 정우는 상념에 잠긴 채 무심코 선반에 놓인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젖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죠. 정우야, 현실을 봐라. 상속받을 게 별로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생각해야 할 거 아냐? 영숙의 말에 정우는 막막함만 느꼈습니다. 결국 상속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그 시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재벌 2세이자 세계적인 스타 셰프 강서준이 방송 촬영을 마치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요리, 똑같은 맛. 서준이 주방에서 홀로 앉아 어린 시절부터 강요받았던 요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사장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영감용 자료입니다.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을 건네며 오래된 시장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순심의 생전 모습과 그녀의 낡은 식당, 그리고 독특한 요리법이 담겨 있었죠. 서준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순심의 확고한 요리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영상은 금세 지나갔지만 그 모습은 그의 마음 한편에 묘한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순심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주병을 끼고 살며 엄마의 빈자리를 원망하기만 했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 정우가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던 그때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후, 나와라. 돈 언제 갚을 거야?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기도 전에 그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여기 뭐 팔만한 거 없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라도 가져가자. 빚쟁이들이 난동을 부리며 집안을 뒤지자 정우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던 정우의 눈에 바닥에 널브러진 엄마의 유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엄마의 서투른 손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죠. 그때 정우의 손끝에 익숙한 느낌의 물건이 닿았습니다. 장례식 때 영숙이 식당 선반에 던져놓았던 낡은 비닐 코팅 수첩이었죠. 이거. 정우가 수첩을 집어들고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과 그림들이 나타났죠. 멸치 우린 물 1200cc, 다시마 3장, 양파 반개. 정우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익숙한 엄마의 필체와 정성스럽게 그려진 요리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죠. 설마 이게... 정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콧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양념장을 만들던 모습, 그리고 그 양념장으로 만든 음식의 깊고 진한 맛이 혀끝에 되살아났죠. 이게 엄마의 레시피구나. 정우가 수첩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요리법들이 엄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수첩 맨 마지막 장에서 찢어진 비닐 코팅 속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놓은 접힌 쪽지 2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쪽지를 펼쳤습니다. 5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1장과 함께 엄마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우야, 엄마는 늘 내 편이다. 마지막까지 너를 믿는 건 엄마밖에 없지.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아껴두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2번째 쪽지를 펼치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껴 쓰렴. 이 레시피 노트가 내게 날개가 되어줄 거야. 그 아래 빛바랜 종이 1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정우가 크레용으로 서툴게 그린 짜장면 그림이었죠. 정우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단에 적힌 엄마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공하면 꼭 엄마에게 짜장면 1그릇 사줘. 네가 약속했던 그 짜장면 말이야. 엄마. 정우가 수첩을 가슴에 꽉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짜장면 1그릇도 사 먹지 못하셨던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성공만을 꿈꾸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그때 정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맛보기만 해도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떤 양념이 부족한지 정확히 맞췄던 자신의 모습이요. 정우야, 넌 타고난 미각을 가졌구나. 엄마처럼 유명한 요리사가 되렴. 엄마가 자신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격려해 주셨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정우는 엄마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꼈었죠. 요리에 대한 엄마의 강요가 싫어서 일부러 멀리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우가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 1장 1장 넘겨보았습니다. 엄마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개발한 수백 가지 요리법들이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정우가 수첩을 꼭 껴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숨겨진 사랑과 자신이 잊고 지냈던 소중한 재능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엄마,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엄마가 주신 이 날개로 꼭 성공해서 엄마께 짜장면 사드릴게요. 정우가 엄마의 낡은 수첩을 가슴에 꼭 품고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죠. 엄마,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게요. 정우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소중히 간직하며 취업 정보지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 이력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았죠. 이런 나를 누가 써주겠어. 정우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 페이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컬러 광고 속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재벌 2세 스타 셰프 강서준의 신인 발굴 오디션. 광고 문구가 정우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무관.
오직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혹시 이게 엄마가 주신 기회일까? 며칠 후 강서준의 고급 레스토랑 르 자르댕에서는 오디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참가자들의 요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지루해져만 갔습니다. 또 파스타네. 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내놓는 요리가 모두 비슷비슷했기 때문이죠. 셰프님, 다음 참가자입니다. 직원이 정우의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준이 대충 훑어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죠. 이 레시피는 정우가 제출한 엄마의 레시피 사본을 보는 순간 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레시피들이 하나같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 서준이 중얼거릴 때 정우가 오디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허튼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지했죠.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정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서준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죠. 이 레시피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만드신 것들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준이 레시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어머니표 불고기 전골로 하겠습니다. 정우가 엄마의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질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아이고. 정우가 양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서준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 실력으로 무슨 요리를.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어 갔죠.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표 불고기 전골이 완성되었죠. 투박한 솜씨로 만든 요리였지만 냄새만큼은 일품이었습니다. 서준이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뭐지?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서준의 입안에 퍼졌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 안에는 수십 가지 재료의 조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런 맛은 처음이야. 서준이 연신 젓가락질을 이어갔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떠세요? 합격입니다. 서준의 단호한 대답에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네, 내일부터 저희 레스토랑에서 인턴 셰프로 일하세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레시피가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우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영숙이 입꼬리를 비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나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우가 강서준의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툴기만 했던 그의 손놀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죠. 정우 씨, 오늘은 이 재료들로 자유롭게 요리해 보세요. 서준이 싱싱한 채소들과 고기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엄마의 수첩을 꺼내들고 한 장씩 넘겨가며 레시피를 살펴봤죠. 이건 된장찌개인데 파스타면을 넣었네요. 엄마가 평소에 이상한 요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땐 맛없다고 투덜댔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준이 그런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엄마가 왜 그렇게 요리하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수첩에 적힌 대로 된장을 우린 육수에 파스타면을 넣고 특별한 비법 양념을 조금씩 넣어갔죠. 이 냄새. 주방 곳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정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 주방 전체를 감쌌거든요. 완성됐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준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요? 동양의 깊은 맛과 서양의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이런 레시피는 처음 봅니다. 서준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엄마의 요리가 실제로는 시대를 앞선 창의적인 레시피였던 거죠. 정우 씨, 다음 달에 있는 미슐랭 스타 셰프 컨테스트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는 세상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날부터 정우와 서준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정우는 쉬지 않고 요리 연습에 매달렸죠. 칼질이 아직 어색해요. 더 정확하게. 네, 셰프님. 조미료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한 방울 차이가 맛을 좌우합니다. 서준은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리에 담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정우 씨,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신 엄마의 요리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으니까요. 한편 김영숙은 정우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을 불러내 은밀한 만남을 가졌죠. 오빠, 정우가 요즘 요리사 일을 한다며? 응, 그런 것 같던데. 혹시 돈벌이는 잘 되고 있나? 영숙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컨테스트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엄마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며 심호흡을 했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무대 위에 선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이 그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이 요리의 이름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정우가 완성된 된장찌개 파스타를 심사위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특이한 조합이네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보더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깊고 구수한 맛 속에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레시피는 처음입니다. 결과 발표 시간, 정우의 이름이 우승자로 호명됐습니다. 1등, 이정후. 정우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날 밤 각종 언론에서 정우의 우승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로 우승한 효자 셰프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서준이 정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세상이 당신과 당신 엄마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우는 엄마의 수첩을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만 거듭하는 백수가 아닌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셰프로 거듭나게 된 거죠.
미슐랭 스타 셰프 컨테스트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정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유명 요식업체 대표들과 투자자들의 연락이 빗발쳤죠. 정우 씨 축하드려요. 저희와 함께 사업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단한 실력이시네요. 투자 조건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정우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만 자리 잡고 있었죠. 서준 형, 저 엄마 이름으로 레스토랑 차리고 싶어요. 정우가 서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야. 순심이네라는 이름은 어때? 완벽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곧바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인맥과 정우의 요리 실력이 만나면 성공이 확실해 보였죠. 한편 김영숙은 신문에 난 정우의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 자식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영숙과 정민이 마주 앉았죠. 정민아, 형님이 동생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영숙이 달콤한 목소리로 정민을 꼬드겼습니다. 정민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투자금 받는다며? 그 돈 중에 일부만. 형님, 빚 청산하는 데 쓰면 안 될까?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 그건 안 돼요. 동생 돈인데.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고. 영숙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민의 급한 빚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죠. 이것만 받고 생각해봐. 정우는 이미 성공 궤도에 올랐는데 형님은 언제까지 빚에 시달릴 거야? 정민이 망설이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아이들은 학원비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며칠 후 정우와 서준이 은행에서 투자금 송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죄송합니다.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승인자는 이정민 씨로 되어 있네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왜?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준이 정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죠. 형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은 영숙이 준 돈으로 급한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무거워졌죠. 여보,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어?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죠. 사업이 잘 풀려서. 거짓말이 입에서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연예계 전문지에 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미슐랭 우승 셰프, 형제의 난으로 사업 위기. 정우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하던 관심이 아니었죠. 정우야, 언론은 신경 쓰지 마. 서준이 정우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엄마의 수첩을 꺼내들고 한 장씩 넘겼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첩 속 엄마의 글씨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같은 시각 정민은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정민의 휴대폰에 영숙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일은 잘 끝났어. 다음에 또 부탁할게. 정민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며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우는 무너져가는 사업과 가족관계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금 횡령 위기로 절망에 빠진 채 밤늦도록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레시피나 엄마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가 노트를 덮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표지 안쪽이 미묘하게 두껍게 느껴졌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낡은 비닐 주머니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통장 서류들과 한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봤죠. 어머,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평생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의 일부 빚을 갚거나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할 만한 시드머니였죠. 다른 서류를 보니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에 대한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 위에는 엄마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우야, 저 창고는 네가 힘들 때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 쓰렴.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창고는 예전에 자신이 엄마에게 제안했던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보관하고 소규모로 판매할 공간이었거든요. 엄마가 내 말을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엄마는 아들의 작은 꿈조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형 정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민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정우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문이 열리자 정민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이것부터 보세요. 정우가 엄마의 편지를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 내려갔죠.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우의 진심 어린 이해에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형이 정말 잘못했다. 영숙 고모가 자꾸 꼬드겨서. 아니야, 그건 핑계고 형이 욕심을 부렸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영숙 고모는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형을 이용해서 내 사업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야. 정민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지만 남은 금액으로라도 동생을 도우겠다고 했죠. 형,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로요. 정우가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껴안으며 뜨겁게 울었죠. 며칠 후 서준이 영숙의 악행을 법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영숙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모든 상속 권리를 잃게 되었죠.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정우와 정민은 엄마가 남겨준 낡은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정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여기서 유기농 식재료 직거래 장터를 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형이 식자재 지식으로 도와줄게. 정민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요리 재능과 오랜 경험을 활용해 동생을 돕겠다고 했죠. 서준도 정우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소규모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제가 경영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정우는 엄마의 유산과 형의 도움, 그리고 서준의 멘토링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순시민의 레스토랑 재오픈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죠. 엄마, 이제 정말 꿈을 이뤄보겠습니다. 정우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달아준 날개로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순시민의 레스토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벽면에는 엄마 박순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그녀의 레시피 노트 페이지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멋지다. 정민이 감탄하며 레스토랑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유기농 식재료 직거래 장터에서 공급받은 싱싱한 채소들이 오픈 키친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죠. 형, 엄마가 보신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준이 다가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순심 어머니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개업 첫날부터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컨테스트 우승자의 레스토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 추천 메뉴는 순심 어머니의 비법 갈비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입니다. 정우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요리들이 테이블마다 올라갔죠. 와, 이 맛이 정말 집에서 먹던 엄마 손맛 같은데 뭔가 더 특별해요. 손님들의 감탄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하면서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일주일 후 순시민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우와 서준이 함께 준비한 자선 행사였죠. 오늘은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홀몸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가 직접 엄마의 손맛이 담긴 요리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정우의 따뜻한 배려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준도 함께 나서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죠. 한 달 뒤 정우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우 씨의 스토리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요. 정우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레시피와 함께 그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인쇄 수익은 청소년 요리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정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우리 엄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우는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이 받았지만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와 정민이 함께 옛 추억이 담긴 곳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했던 낡은 식당 건물이었죠. 형, 여기를 사서 엄마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정우의 제안에 정민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형제는 건물을 매입해 순시민의 추모 공간 및 청소년 요리 교실을 설립했죠. 엄마,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요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정우가 엄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벽면에는 순심이 생전에 개발했던 수백 가지 레시피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한편 감옥에서 나온 영숙이 조용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정우가 베푸는 선행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영숙이 순심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죠. 저녁 무렵 순시민의 레스토랑에서 정우와 서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의 요리 실력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모도요. 서준이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정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서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엄마의 꿈을 이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든든한 동반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엄마의 꿈이 시작된 이곳에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갈 것을 약속했죠. 정우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엄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그녀의 미소를 비추고 있었죠. 엄마, 이제 짜장면 말고 엄마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순시민의 레스토랑의 간판이 밤하늘 아래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우는 엄마 순심이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순시민의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서 사랑과 나눔의 공간이 되었죠. 매달 마지막 주에는 홀몸 어르신들을 무료로 초대해 정성 어린 한 끼를 대접하고 젊은 요리사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꿈의 사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평생 저에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정우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액자 속 순심의 미소는 여전히 포근하고 자애로웠죠. 어쩌면 진짜 날개는 화려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진정한 날개가 아닐까요? 평생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던 순심이 아들에게 달아준 것은 성공의 날개가 아니라 사랑의 날개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